자, 그러면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1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습하고, 그리고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수능 전에도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모의고사의 등급컷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자, 등급컷이 이제 미적 같은 경우에 뭐 78이 1컷 뭐 왔다 갔다 하죠. 78에서 8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 58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등급의 격차를 보면은 얘랑 뭐 9점 차이, 얘랑 11점 차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2등급 69점을 맞았는데 평소에 실력 69점이야? 근데 운 좋게 한 문제 더 찍어서 맞췄어.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도 2등급이 유지가 된다. 등급의 변화가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시험이나 변별력이 없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의 격차가 막 한 문제밖에 안 나요. 1컷이 84, 2컷이 80 막 이래. 근데 얘는 등급의 격차가 좀 있다. 2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2개 이상이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구분이 명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1등급을 당연히 쟁취할 수 있는 시험인 거고,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뭐 당연히 그 밑에 등급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도전에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성공했다. 이것을 지표로 삼아서 아마 6월, 9월도 이 정도 난이도의 수준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운이 아닌 오직 실력만이 내 등급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올리는 행위들을 마구마구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킬러가 있었냐. 뭐 어떤 트렌드가 있던 회차에서는 뭐 22, 30, 15번 빼고 풀자. 88점만 맞아도 1등급이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나머지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얘도 1컷은 88이 안 나와. 그치? 78이야. 턱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껴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지만 이 난이도 자체가 분산이 있다 보니까 22번이라고 해서 15번이라고 해서 마냥 어렵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난이도가 적당히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파트에 강할 수도 있고 내가 이 파트에 약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루두루 문제들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2등급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루두루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15번, 22번, 30번 이런 것들도 도전을 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다 틀려서 적당히 틀렸는데 내가 80점에서 4점 모자라게 해볼까? 한 76점 나왔어. 근데 평소에 내가 15번을 안 풀었는데 오늘따라 내가 15번 풀었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잘하는 스타일의 문제야. 맞았어. 또 80점이 됐네? 그럼 1등급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략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은 모든 문제를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간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지. 이런 문제일수록 두루두루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방에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좀 실수가 많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계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무조건 잘 볼 수가 밖에 없는데 이 경계랑 여러분들 수준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면 조금 잘 볼 수 있고 조금 못 볼 수도 있어. 나는 84를 맞을 수도 있지만 76을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천지 차이죠. 1등급과 2등급은. 그러니까 여기를 좀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엄밀한 풀이도 필요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 기출을 통한 기본기를 익혀야 된다. 기출은요, 사실 역사적인 기출은 모든 새로운 문제들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반으로 문제가 생성이 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많이 방학 때도 많이 했지만 꾸준하게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문제 풀이를 통한 답이 도출되는 부분의 감각. 야, 이 감각이라는 말이 사실 좀 수학적이지 않다. 하지만 답이 도출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무조건 여기서 답이야 그냥. 내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이런 파트에서 이런 상황에서 답이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 계속 키워나가면은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3문제 정도는 들어갔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수학에서 요구하는 감각입니다. 세 번째는 테크닉 활성화.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뭐 교과 과정이 없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던가 적분 공식이라던가 그런 것들 말이야. 근데 그냥 테크닉이라 안 썼고 선생님이 활성화라 써놨지.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냐 이거야. 내가 배우는데 알고는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면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실전에서 쓸 수 있냐 이거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테크닉 활성화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함양해야 할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이런 걸 토대로 좀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6월 때는 뭐 6월 되기 전까지 또 모의고사들이 있잖아. 그럴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상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을 해볼 건데 좀 특별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쉬운 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사전 전문항을 다 해설하긴 할 거예요. 쉬운 거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고 어려운 거 아니면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들은 좀 잡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얘는 속도 문제는 항상 쉬워요. 어렵게 나온 적이 거의 근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속도가 있는데 속도 함수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속도로 냈다? 이거 넓이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넓이 공식. 근데 안 써도 2차니까 너무 쉬워서 금방 풀리죠. 양수 A에서 위치가 0일 때 이랬잖아.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VTDT 얘가 0이란 얘기죠. 맞죠? 이거 계산하면 A3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까지 움직인 거리 위치는 그냥 인테그랄이고 거리는 절대값으로 쉬운 인테그랄 하시면 되겠죠? 2A까지니까 6까지 절대값 VTDT. 그럼 이 상황은 V가 0하고 2를 근으로 가지잖아요. 그 6까지 인테그랄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양수로서 가져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6분의 최고차 3의 큰근 마이너스 작은근 세제곱 하시고 플러스 나머지 6까지 따로 가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자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16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10번 가도록 합시다. 자, 앞번호 때 수열 문제는 결론이 단순 구조일 때가 많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 문제는 fx가 나오면 보자마자 미분하잖아요. 내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보자마자 미분하잖아요. 그런 무조건만사가 아니라 그냥 보고 조금 더 개요잡기에 신경 써. 이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그런 개요잡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 문제를 훨씬 더 수월하게 빠르게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얘는 AN이 3의 배수가 아닐 땐 10이고 3의 배수일 때 마이너스 19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10 마이너스 19 그럼 또 10 마이너스 19 분수열이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걸 적당히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군으로 묶어봐. 이렇게 가봐. 그러면 3개씩 합이 1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3N까지 A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3N은 3의 배수잖아.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의 결론은 N으로 될 수밖에 없죠. 3까지는 1 6까지는 2 이렇게 가니까 3N까지는 N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결론은 어디까지 더하면 N이랑 똑같아지는 이런 상황을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사실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n이 결국에 3의 배수일 때가 있고 3m이라고 할게요. 3의 배수에 나머지가 1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케이스 분리해서 풀었겠지. 그러면은 시그마 AK는 요거 요놈 같은 경우에는 3m까지 하면은 m이잖아. 그죠? 3m 플러스 1까지 하면은 m에다가 하나가 더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10. 3m 플러스 2는 m에다가 요거 두 개가 추가되는 거야. 20. 맞죠? 얘네들 등호지? 등호를 풀어보면 되는 거죠. 다. 그랬을 때 이거는 m이 0이니까 없죠. 그 다음 얘는 m이 2분의 9니까 자연수 탈락이죠. 여기서는 m은 9 나오니까 이때가 되겠네요. 9일 때. 그죠? 그래서 m이 9일 때니까 그때의 정답을 우리가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게 좀 일반적인 풀이고 얘를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개요를 잡으라 그랬잖아. 봐봐. 요렇게 한번 풀어보자. 얘는 n항까지 합이죠. n항까지 합. 그러면 내가 저 친구를 SN이라 써도 무난하지. 맞나? 그러면은 n항까지 합해서 SN이랑 n이 같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첨자랑 요 n이랑 같은 거 찾아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조금 더 눈치를 채잔 말이야. 여기 2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얘는 3의 배수잖아. 그럼 얘 건들면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27은 언제 나오냐? S27까지 하면은 결국 얘는 9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부터 찾아가 보세요. S28은? 얘 3의 배수 딱 떨어졌잖아. 그 다음 10 더해질 거 아니야. 이거 19죠. 그 다음 S29는 여기 10 더해질 거 아니에요. 29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지금 첨자 29랑 여기랑 같은 게 나와버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정답을 때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스탠다드한 풀은 당연히 이거지. 답지도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나이스한 풀이도 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고 보기 본 다음에 써보고 한 30초 걸리나? 생각하는데 20초? 뭐 쓰는데 10초. 그럼 풀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면 오히려 좀 더 힘들죠.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 갈게요.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무조건 반사죠. fx가 있는데 극소값이 이랬으니까 프라임에서 f'x는 3x 제곱 플러스 6ax, 그러니까 3x의 x 플러스 2a. 그럼 얘가 극소를 어디서 가지냐, 이게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뭐 끝났죠. 뭐 a가 양수일 때는 극소가 0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극소가 f의 0이고 0 대입하면은 얘는 4a네요. 그죠? 4a는 마이너스 40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범위 내에서 탈락이네요.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일 때는 극소가 f-2a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40.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은 0 나오거든요. 조리제법 하시면은 a 플러스 2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a는 이거 여기가 a 제곱일 거예요. 세제곱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위 내에서 됐죠? 그러면 a가 이거죠. 따라서 f의 2는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쉬운 것들은 좀 빨리빨리 갑시다.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자, 12번 갑시다. 자, 12번 보시면요,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원점에서 근 접선이잖아. 그치? 그거 한번 쓰고 가자. 자, 원점을 지나는
접선에서 식 세우기. 원점을 지나는 접선에서 식 세우기. 자, 얘는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요. 자, t분의 ft, t, ft가 접선이라 그래. 원점을 지나면 거기까지 기울기가 이거지. 근데 거기서 접선이죠. 그러니까 f 프라임 t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진짜 빠르거든. t분의, 자, 솔루션 해보면 t분의 ft가 t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란 말이야. 얘는 미분한 거, 거기다 t 대입한 거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이렇게 식 세우기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의 확률을 세워야 돼.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안 했어요? 좋아요. 수능 이변 때 이거 다 한 거 같은데, 이런 스타일, 그지? 그럼 결국에는 이거 정리하면요, 약분까지 다 해서 정리해 줄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얘가 t가 1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조리제법 하면. 그래서 접선이 1,6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빨리 구하려면은, 자, 그림 있고 뭐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다 구하는 게 범위 내에서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여기 정도,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1까지 그냥 다 때려버려요. 여기 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dx. 여기서 뭐 빼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삼각형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0이니까.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6이라고 돼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 빼버리면 되는 거죠. 맞나요? 정답은 4분의 5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난 이런 시험 너무 좋아. 너무 길어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빨리 딱딱딱 할 수 있는 거. 왜 좋냐면은 내가 해설하기 되게 편하거든. 해설하기 되게 편해요. 진짜 막 3시간씩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회차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하면. 자, 13번. 야, 여기부터 이제 슬슬 긴장감이 몰려오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것도 문제를 봤을 때는, 아, 이거 무섭게 생겼다. 어떻게 삼각함수로 케이스를 분류를 해버렸냐.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죠, 얘도.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번호의 특성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13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거야. 이제 보시면은 완전 픽스된 함수는요, 0보다 크거나 할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요거 있잖아. 얘는 완전 픽스됐죠. 그러면은 픽스된 상황을 좀 써보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여기 1이고 여기 2라고 하면은,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0보다 작을 때 사인 x 들어오는 거거든? a 사인 x? 근데 거기서 최대와 최소의 이제 값을 각각 mn이라고 하고, m하고 m이라고 하고, 큰 m, 작은 m 빼서 4가 완료시키는 a 값을 곱을 하래. 야, 그러면 얘가 사인 그래프가 어렵게 생긴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생긴 게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는데 케이스가 끝나버린 거야. 디테일하게 1번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표 하나 딱 해가지고, 자, 라지 m이 뭔지 스몰 m이 뭔지 그거의 차는 뭔지 따지면 돼요. m백의 n은 4. 그때의 a는 뭔지를 따져줄게요. 나는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구조를 잡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2를 넘어가. 2를 넘어가게 되면 최대값은 여기죠. 그치? 최대값은 a. 최소값은 그냥 0. 그럼 빼면은 a는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사이에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그럼 최대값이 여기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 최소값은 0. 그럼 빼면 2인데 2는 4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나올 수가 없죠. 값이. 모순이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아래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최대는 2고 최소가 여기죠. 근데 여기 이거 마이너스 a 붙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요. 얘가 밑에 빠졌다고 해서 마이너스 a가 아니죠. a가 음수, 다시 양수 자체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됐어? 그럼 2 빼기 a가
4. 그럼 A가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 그 자체로 보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sin x는 기함수여가지고 A 값이 마이너스 R이 아니에요. 뭐가? 마이너스 2 썼는데? 0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아래쪽으로 A가 양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마이너스 4이 아닙니까? 뭐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원래 그냥 sin x로 그리면 3, 4분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계산해서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2가 뭔가 안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기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A가 여기서 최고차가 깰 수 있는데 A는 그래서 첫 번째가 A가 마이너스 4고 세 번째가 2인 거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한번 다시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A가 4. 최대 최소 이때는 만약에 A가 4면 4 사인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4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A가 마이너스 4면 최대값을 마이너스 A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쵸. 그걸 잘못 썼네요. 그죠? 여기 최대값을 마이너스 A라 써야 되네요. 여기서.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4다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네요. 그죠?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 마이너스 A라 그래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플러스 A가 되고 A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값이 2개 나왔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말이야, 사실은 이게 커트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A 값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커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치?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모든 A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근데 이 모두를 구하라 그랬는데 한 개인 경우는 절대 없거든. 수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개밖에 안 나왔네? 그럼 얘는 체크할 필요가 절대 없네? 라고 해서 마이너스 8이라고 정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첫 번째 하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죠. A가 지금은 어디에 있을 때,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 그 안에 A의 범위 안에 A가 들어오냐,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 볼게요.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자, 얘는요, X축과 관련이 있나? S축과 유관한가? 라고 판단했을 때, 자, X축을 경우를 좀 3가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편하게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하면, 자, 여기 A부터 B까지를 할게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여기거든. 그럼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일단은 빨간색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fx라고 할게요. fx, 요거 y는 fx 할게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y는 gx 할게요, 얘는. 그러면 이 gx의 넓이를 구해서 빼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 자, 이번에는 f는 x축 위에 있는데 g는 x축 아래에 있게 가볼게.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얘를 보시면요. 얘네 f를 적분하면 되죠, 그냥 그대로. 근데 얘는 x축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아서 더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취하면 되겠네. 그 다음 둘 다 아래에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둘 다 아래에 있으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f겠네요, 계산하면. 그죠? 마이너스 f를 해야 여기에 면적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을 통째로의 면적으로 하면 마이너스 g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걸 빼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여기 흰색 부분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빼기를 해버리면 결국엔 얘도 f 빼기 g가 되는 거네. 그럼 따라서 결국엔 x축과 관련이 있냐라고 물으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x축과 무관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서 아래 함수를 뺀다. 이거 사실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스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4차 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이건 너무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되지? 대칭성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치? 보면 너무 쉬워. 보면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보고 식 세우기 아니면 그 현장에서 실전 감각을 세우지 못해. 그래서 틀리는 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솔루션 해보는데, 야, 여러분들 여기서 접선 봤어? 이번 잘 접선 봤어? 이거 FA 우변으로 넘기면 접선이잖아. 그런 것들을 많이 보란 말이야. 눈여겨보고 형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말이야. 이거 뭐지? 그냥 다짜고짜 눈앞에 있는 직독직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에 있는 얘가 포함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얘는 도형이잖아. 넓이잖아. 그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번역을 좀 하면 x1, x2, ft, dt. 얘가 크거나 같다. x1부터 x2까지 f 프라임 a, x-a 플러스 fa. 그러니까 형태가 좀 보여야 여러분들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f의 적분이 접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부분을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f가 위에 있고 접선이 아래에 있게끔 만들어줘라 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충 4차를 그리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파트 이런 거 어떻게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접선이 위에 있잖아. 그러면은 접선이 여기를 x1, x2 잡아버리면 접선 쪽이 크거든. 만약 요런 거, 요런 것도 접선이 작은 쪽도 있지만 큰 쪽이 있잖아요. 뚫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런 거 역시나 넘어가는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파트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접선이 항상 아래죠. 요런 데, 요런 데들, 그리고 요런 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봐볼까? 아, 나가 아니라 이것을 만족시키는 A의 범위가 접점의 X좌표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야, 주황 색깔 봐봐. 날개 잘 펼쳐져 있잖아. 그리고 이런 부등식으로 나오는 범위의 형태는 내가 굳이 부등식으로 해결할 필요 없고 그 지점 있잖아. 그 지점. A가 마이너스 1인 지점, 3인 지점. 그 부분을 엄밀하게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풀면, 그 경계에 대해서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경계가 어디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냐 3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분은 도형상 어떤 그림을 나타내냐면은 요렇게 공통접선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완성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여기 수접 했지? 그럼 나는 식 세우기 편하게 할 수 있겠네? 식 세우기 할 때 fx 빼기 저거 직선은 몰라? 그럼 mx 플러스 n 해. 근데 그것이 중근이 마이너스 1이랑 3 두 개씩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 대칭성을 어떻게 쓰냐? 대칭성 모양이잖아. 써야지. 내가 이걸 gx라고 설정을 해봐. 내가 얘를 gx 설정을 하면은 자, gx는 얘네들이 연립한 거죠. 그 형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1, 3 이렇게 생긴 게 g예요. 그러면은 대칭성에서 여기 얼마지? 여기가 1이잖아. 맞나? 그 1에서 접선의 길이가 얼마죠? 0이죠. 그럼 g'1은 0인데 얘는 f'1 빼기 m이지. 근데 f'1을 문제에서 15로 다시 1로 줬잖아. 따라서 m이 1 되는 거야. 이런 계산 자체도 고퀄로 가십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f1이 15를 사용해서 n을 나오면 되겠죠? 15를 사용해서 n은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알 수 있게 되면서 f를 온전히 알게 돼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f4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4번 한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14번 틀렸다. 자기는 14번 틀렸다. 그럼 맞았어 나머지는? 정현이 맞았어? 그래.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해설을 해보고 들어보니까 14번이 마냥 뭐 쉬운 문제 또는 아니지만 그 경계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할 만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전해보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5번 갈게요. 자, 15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5번을 보시면 이것도 핵심 개념을 좀 적으면서 가볼게. 자, 1번. 첫 번째. 연속 플러스 1대1 대응이야. 연속 1대1 대응이야. 그러면은 함수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연속이라는 말이 없어. 그 여러분들 내가 그림 하나 그려볼 테니까 여기 1대1인지 한번 파악해봐. 자, 함수값이 이렇게 가지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이 뜨문뜨문 있는 거예요.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도 1, 2, 3이에요. 이거 1대1 대응 맞아요? 맞지? 이것도 1대1 대응 맞는 거지. 맞냐? 그러면은 연속이 아니면 항상 증가, 항상 감소는 아니겠네. 맞냐? 그냥 공역을 꽉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자, 두 번째. 좀 삐뚤게 그린 것 같다. 여기다 그리면 저 삐뚤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얘가 b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b.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함수라고 봐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 절대값 씌우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점근선도 따라 올라온다. 이게 중요한 사실. 여기 가끔씩 쭉 뻗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아니라 점근선도 따라 올라와서 따라간다. 이런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면, 야, 이거 사실 이것도 경계 문제거든? 이것도 봐봐요. P가 미지수고 거기 또는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또 안쪽에 있잖아. 경계만 잘 보면 문제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fx가 절대값 2의 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x가 p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q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로그 2x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야, 봐봐. 여기서 이게 사이드 함수잖아? 그럼 걔는 얘가 온전해. 얘가 온전하잖아. 이거부터 픽스하고 가는 거야. 이거부터 생김새를 보고 어떻게 갈까를 감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이 함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면 이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려봐. 내가 한번 그려봐. PQ가 어디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100% 이의 형태를 그림을 그려놔야 돼. 그럼 100%를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4가 원래는 절편이죠. 찍고 올라오겠지. 찍고 올라오면 다시 4가 절편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x절편은 2가 되겠네. 얘는 꺾어서 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네. 맞나? 근데 사이드 함수라며. 뭐 이하는 다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속 점근선을 쭉 따라가 준다고. 형주 괜찮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느 순간까지 존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깥쪽이잖아. 바깥쪽이니까 어느 순간은 무조건 다 존재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얘는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무한히 가면 4에 가까운 쪽은 얘가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우선수를 내가 다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건들면 안 돼? 여기 영역에서 건들면 안 돼. 맞나? 적당한 여기 선에서 건들면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실하죠? 그럼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그러면 로그가 봐봐. 로그 얘는 증가함수지. 근데 이 근처에서 이거 선택 못해. 여기를 못 가져가. 그럼 증가함수 가다가 멈춘다는 얘기 아니야. 못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가다가 어느 순간 못 올라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경계가 벌써 잡혔죠. 여기로 잡혀버렸죠. 맞습니까? 사이드 함수가 여기 색칠할까요? 여기가 Q자리로 잡혀버렸죠. 맞습니까? 그럼 4가 되는 값을 설정해주면 되겠네. 이게 4가 될 때.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 로그 함수는 이쪽을 다 맡아줘. 얘를 무조건 다 가져가. 여기 밑에를. 그치? 얘는 다 가져가지. 맞아요? 근데 올라오다 보면 멈춰야 되잖아. 증가하다가 멈춰줘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이쪽 음수 파트를 가져갈 수 없지. 정의역을. 근데 1대1은 음수 파트도 다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함수의 정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 누가 더 와줘야 돼? 여기가 붙어서 쭉 와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좀 번호를 매겨볼까? 여기가 두 번째고 얘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 괜찮아? 그러면 또 하나의 경계가 끝난 거죠. 얘가 Q자리가 됐었고 이걸로 인해서 여기 0인 자리가 P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플러스 Q의 값을 원하니까 그건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의 2분의 3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F를 엄밀하게 알아야 되니까 A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얘가 여기도 등호잖아? 그럼 어디까지 빠져줘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맞냐? 그러면 결국 여기 빵꾸 뚫어주고 여기까지 올라와 주셔야 되는데 봐봐. 여기 이렇게 올라와? 여기 맞아야 돼? 그럼 여기 B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맞아주셔야죠. 맞습니까? 여기가 마지막 다섯 번째. 됐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는 어딜 지나냐면 3,3을 지나게 되는 거네요. 여기가 3이니까. 요거 3이죠. 3,3을 지나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A 플러스 로그 이 3이
3이 되겠네. 됐나? 내가 원하는 값은 f의 2분의 3이고 2분의 3은 여기 범위 안에 들어오지 0과 3 사이? 2분의 3 대입하면은 a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3이잖아. a는 뭐 정리할 필요가 없네? 왜냐면은 얘는 a 플러스 로그 2, 3 마이너스 1이니까 형태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 3이잖아요. 3 빼기 1 해서 2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론 좀만 들어가시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십니다. 알겠죠? 네, 이거 맞은 사람? 오케이. 둘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문제 진짜 잘 풀 것 같은데. 실수해서 4에서 1 해가지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예측이에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예측이지 뭐 반드시 잘한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뭐 개념 빼면 보통 15분은 이제 여기까지 막 써야 되거든. 칠판을. 요만큼에 끝난다는 게 정말 쉬웠다라는 거죠. 평소에 비하면 난이도가 적절하게 분산되었다라는 거죠. 자, 20번 더 봅시다. 자, 20번은 이거는 진짜 직독직해. 요즘에는 도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서요. 직독직해 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여기 세타,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의 비가 여기가 2대 1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3대 1로 내분점이 d니까 여기가 3b 대 b 이렇게 되면 코사인 법칙 모양 딱 보이죠? 써놓기만 하면은 자, a, b, d, c 이렇게. 자, 그럼 삼각형 a, b, d부터 갈까요? 코사인 법칙. 그럼 2a의 제곱은 3b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2 마이너스 2 곱하기 3b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나.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거든 문제에서. 요거 4분의 루트 2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요거 다 계산하시면은 4a 제곱은 2 플러스 9b 제곱 마이너스 3b 제곱 3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자 넣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형만 2번 쓰면 된다는 확정만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 ADC에서 얘는 A제곱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B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값을 가져가겠네. 그래서 얘는 정리한 값이 A제곱은 2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A제곱에 대해서 대입법 하시면 되겠죠? 대입법 하시면은 B에 대한 2차함수 나오면서 B가 2 나오고요. 결국엔 A는 2루트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외접원의 넓이는 이랬잖아. 외접원 넓이 쓰니까 사인 법칙이겠죠. 그죠? 그러면 ABD니까 요 삼각형 외접원은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삼각형. 그림도 참 이상하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2a는 2r이다. 그래서 r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r은 루트 7분의 8. 정답은 7분의 64파이. 그래서 71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네, 20번도 괜찮았죠. 자, 다음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그냥 아예 끝내버릴 수 있겠는데? 야, 1교시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수원 수투를 다 끝내본 적이 얼마만인지. 자, 21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원래 15번에 있던 문제인데 다른 번호대로 이동을 했어요. 다만 21번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냥 쉬운 건 아니게 이동을 했다. 평소와 패턴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건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요 A6가 2항
그럼 A6가 2면은 결국에는 내가 6번만 하면 이 문제 끝난다는 얘기거든. 근데 항상 우리가 연습해왔듯이 A6가 2면 이 근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우선순위 했단 말이야. 얘 결론이 2라는 얘기는 10으로 오진 않았다는 얘기거든. 6을 대입했을 때. 그럼 여기로 왔다는 얘기거든. 아이고 잘못 썼다. AN인데. 여기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5분의 A5가 이렇게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5는 10 이렇게 됐죠. 그치? 괜찮아? 요거 하나 해놓고 가는 거지. 그럼 내가 정방향 추론을 하더라도 한 번 줄어들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얘를 만들었을 때 아 이거 뭐가 물 좀 먹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친구를 창조했을 때 거기서 감각적으로 딱 느끼셔야 돼요. 아니 나는 정방향과 역방향의 풀이를 알고 있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더 갈 수 있잖아 이제. 근데 정방향으로 해버리면은 A1부터 몰라. 일반적으로 A1을 주죠. A1을 몰라? 그럼 나아가는데 처음부터 모르니까 처음부터 두 가지 케이스? 어차피 다 몰라? 두 가지 이렇게 가겠지. 32가지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것보다는 그러면은 몇 개라도 줄이는 게 낫겠는데? 그래서 역방향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은 역방향 추론을 해버리면은 자 A5부터 갑시다. 얘가 10이잖아. 여기서 수영도 크게 그려버려. 이거 무조건 수영도잖아. 우리가 연습한 듯이. 수영도를 크게 그려버리면은 처음에 A4가 요거 체크하는 거잖아요. 요거랑 요거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봅시다. A4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4분의 A4가 A5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4는 40이네? 야, 또 크지? 그지? 또 크지? 그러면은 얘들아 A3 나누기 3이 4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A3는 120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끝났네? 끝났네. 어차피 얘는 해봤자 40 야, 자기 자신 계속 곱하면서 가는 거네. 맞지? 그러니까 A2는 내가 이런 모양을 사실 만들어야 정석이긴 한데 내가 120이 돼서 A2가 240이 되는 거 너무 간단한 사실인 거죠. 그럼 A1은 1분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따라서 A1은 240이 되겠네요. 이 큰 맥락 속에 하나만 벌써 죽어버렸어. 나머지 하나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4가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떻게 오는 거야?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10을 만드는데 3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실 A4가 10이 아니다라는 정보밖에 몰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넘어가는지 인지하고 미지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왔다는 거야? 얘는 3분의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 3분의 A3가 A4로 넘어왔다는 얘기야. 그치? 그 대신에 내가 여기서 A3와 A4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A3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 A4가 이거죠? 그럼 A3는 3배를 하는 거니까 A3는 결국에는 9보다 작고 그 다음에는 3 이제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 3배를 하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얘네 3과 9 사이니까 10은 또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3과 9 사이니까 또 위에 걸 타겠네. 그럼 2분의 A의 2 얘가 A3다. 그럼 A2는 2A3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범위가 이제 6부터 2배 하니까 18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A2가 10이 가능하잖아.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10이 될 수도 있을 때를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범위를 다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A2가 10이야.
A2가 11라면은 그 전에는 3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A1이 3보다 작은 친구들이야. 따라서 A1은 1 또는 2가 가능해. 그 다음 나머지 이번에는 A1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가면 되겠죠? 그쵸? 3보다 같을 때는 그냥 A1이랑 A2랑 같겠지. 이때는 가능한 게 A1이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보시고 여기 범위 내에서 보면 되니까 6부터 17까지 가시면 되겠죠. 10 빼고. 10도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케이스 없으니까 여기 있는 A1들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럼 다 더하면 이것도 좀 나이스하게 더해. 1부터 17까지 다 더해버려 그냥. K는 1부터 17까지 K 해. 거기서 3, 4, 5가 없잖아. 3, 4, 5 빼. 그 다음 거기다가 240을 더하면 되잖아. 맞니?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381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분필이 떨어진 관계로 잠깐 쉬는 시간을 한 뒤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 문제 요거 풀어볼게요. 자, 22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풀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것도 정답이 특정점에서 그냥 나와버려. 그것만 생각해버리면은 정답이 나올 지점을 여러분들이 추론하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G가 F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GX는 마이너스 FX,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EX제곱 빼기 8. 이제 절대값이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G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죠? 미분 가능하다 밑줄 긋고요. 그럼 문제를 삼을 만한 곳이 어디야?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지? X는 0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절대값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있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에서 이 두 군데를 우리가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첫 번째 X는 0에서 연속이잖아.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F0은 절대값 F0 말기 8 절대값 해봤자 어차피 8이겠죠. 왜 자꾸 플러스처럼 보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겠죠? 두 가지로 하는데 왜냐면 이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F0이 양수일 때는 자 마이너스 F0 더는 F0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F0이 4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F0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뭐 여기다가 줄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F0 빼기 8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그러니까 F0이 4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사실 기본이잖아요. 무조건 반사 같은 거잖아요. 그쵸?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면 잘 봐봐. 이거 진짜 여기서 잘해야 돼. 좌변은 좌미분계수는 이거지. F'0 마이너스 요거지. 여기서 절대값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 근데 잘 생각해 봐봐 얘들아. F0이 무슨 수지? 4잖아. 근데 F는 지금 연속함수지. 그치? 3차 함수니까. 그럼 0에서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0 근처에서 뭐란 얘기야? 어쨌든 나 양수인데? 0 근처에서 나 양수인데? 양수인 함수를 미분해서 0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중요해. 양수인 함수를 미분해서 0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절대값이 양수 처리돼서 F'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갑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도 0에서 어떤 케이스인지 봐봐.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친구도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0에서는.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로 쳐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움 없이. 그죠? 따라서 F'0는 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네. 맞아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어떠한 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더 다른 힌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없으면 저걸로 만드는 거고 있으면 그걸로 합쳐서 만드는 거고.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좀 하고 봅시다. 여기까지. 0에서는. 자, 여기 프라임이 제로가 0 나왔으니까 얘는 극값 또는 변곡점이겠네. 그제? 근데 극값일 확률이 좀 더 높겠다. 얘는 수투 파트니까. 그러니까 중근이냐, 삼중근이냐, 이런 것들, 아니면 스접이냐, 뚫접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다. 이 지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는 2에서 3번이라 할까요? 미분 가능하려면, 난 하려면이라는 말을 좀 붙여볼게. 나의 인지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야. 자, 절대값 fx랑 빼기 절대값 2x제곱 빼기 8이야. 얘들아, 2에서 이거 미분 불가능이지. 그치? 그럼 얘는 앞에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돼, 안 돼? 미분 가능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것이 인지 과정이에요. 인지 과정이 첫 번째, 얘가 미분 불가능하다. 얘가 뒤에서 요거라고 할까요? x는 2에서 미분 안 된다. 미불이다. 그러면은 둘의 차로서 미분 가능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과정이 두 함수의 차로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하게끔. 됐나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fx도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뜻은 빼서 0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원함수 상황에서 이거는 얘들아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은 원함수 상황에서 적당한 원함수 상황이라 쓸게요. 왜 적당한 원함수 상황이라고 하냐면은 얘가 위로 블록할지도 모르고 아래로 블록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 잡고 할게. 그 다음 다른 친구도 어떻게 와야 되는 거야? f도 빼서 0 돼야 되니까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근데 와가지고 2에서는 여기서는 접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아이고 좀 그림 이상하다 야. 한번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3차 갔냐?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이 절대값 씌워서 꺾여도 둘 다 똑같이 되잖아요. 같이 빼지잖아 어차피. 맞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 따라서 x는 2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f에 대한 힌트를 네모칸에 쳐놨잖아? 그럼 저거 가지고 fx 적당히 세울 수 있죠. fx는 자 0에서 어차피 프라임하면 0이니까 제곱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곱창 어차피 모르니까 ax 플러스 b 0 대입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4 여기까지 fx 세울 수 있죠. 전개하면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은 현재 f의 2 여기 공통접선이어야 되니까 f2가 0이죠. 0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8a 플러스 4b 플러스 4 아이고 좁아라. 얘가 0 나와야 되죠. 그 다음 프라임 했을 때 f 프라임 2 얘가 뭐 나와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원함수 상황에서는 요거 미분하면은 4x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위로 블록했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8로 가야 되나? 거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니까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8이게끔 해줘. 그러면은 프라임 한 값은 3ax 제곱 플러스 2bx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12a 플러스 4b가 8 연립되죠? 연립하면은 a가 마이너스 1 b가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fx가 다 나오는 거죠.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이에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 정답 f에 마이너스 5 구하라니까 정답 154가 되는 거죠. 당연히 22번이니까 다른 문제에 비하면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해. 왜냐하면 얘는 엄청난 케이스 분류와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적절한 추론에 의해서 정답이 나올 점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 뺀 함수가 한쪽이 미분이야. 그럼 이쪽도 미분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이 인지 과정을 여러분들 인지하세요. 미분해서 차가 미분하게끔 그래서 빼서 0. 다 이런 패턴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유형화해서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야 될 건 요런 정도밖에 없어. 그럼 이 문제 끝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맞은 사람? 훌륭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원수투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고사에는 안 들어가지만 지속적으로 감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운 거 한 번만 딱 복습해, 집에 가서. 그리고 이제 접어두고 내신 준비하란 말이야. 오늘은 복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야 시간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 기억에 남길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